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미래 발전 계획 및 추진 우수 성과 보고의 시간입니다. 오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상문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님의 특별 강연에 이어서 우리 박주희 혁신지원사업단장님의 특별 보고의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스36 진심가족회사 세미나 및 인증서 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우리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님의 강의를 줌으로 저희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구보건대학교 장상문 부총장님의 특별 강의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 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 혁신 전략입니다. 네, 삼육보건대학교 박두환 총장님, 박주희 기획처장님을 비롯한 삼육보건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보건대학교 부총장 장상문입니다. 대학 지원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공유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월부터 전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팬데믹 현상이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상황과 그다음 특히 우리 지방의 경우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입시에 대한 큰 충격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보건대학교와 우리 삼육보건대학교와 같이 보건계열의 특성화대학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산학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맞춤식 직업교육은 어떻게 혁신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이후에 진행되면은 우리 대학의 그 직업교육의 대학 교육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 다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교의 산학협력 사업의 현황과 대구보건대학교의 글로벌 산학협력 사업의 현황, 이를 기반으로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산학협력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대학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에 진행된 1차 산업혁명, 그로부터 100년 뒤에 2차 산업혁명이 20세기 초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차 이후에 약 70년 내외의 후에 70년대 초반에 전자기술과 IT의 사용을 통한 제조업의 자동 생산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다시 한 4, 50년 인터벌을 두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메커니즘이 빅데이터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이든지 인간이든지 데이터가 생성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적 분석이 돼서 다시 알고리즘화적 인공지능화해서 전자상거래 혹은 유통, 제조 등의 금융 분야의 분야별로 최적화되면은 이와 같이 최적화된 데이터가 다시 실행이 되는 이런 사이클링의 그 산업혁명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반의 클라우드 중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AI라든가 빅데이터의 사이버 결합의 기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은 설비와 단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
일본은 리얼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 구축, 그리고 중국은 제조 중심의 인터넷 제조 내수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의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에서는 아무래도 보건산업과 건강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보건산업 분야는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대표되는 이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산업의 경계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로봇 수술이라든가 원격 모니터링 의료 서비스 등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보건산업도 산업의 경계, 국경의 경계, 공간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헬스케어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IT 기업의 헬스케어 분야는 대표적으로 우선 한 3가지를 예를 든다면은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산미 R&D 프로젝트, 애플사의 헬스키트, 구글의 피트, 앱의 이와 같은 분야의 거대 인터넷 글로벌 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Io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인 산미 프로젝트는 웨어러블 프로젝트로서 혈압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개수 측정기라든가 스킨 템퍼레처, 그다음에 칼로리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센서가 내장이 돼서 인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요. 애플 헬스키트의 경우에는 유전 정보, 각각 개인의 유전 정보를 미리 분석을 해서 애플사의 헬스키트, IBM사의 왓슨 로봇이 서로 결합을 해서 식습관이라든가 영양, 개개인의 운동량, 체중 감량 등 인체 영양 대사 등의 상태를 본인한테 전달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관련 프로그램이 현재 상용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사의 경우에는 특히 건강 트래킹 시스템이 피트니스 활동, 건강 그 실적이 기록으로 측정돼서 본인 안에 알맞은 건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지정한 목표에 잘 도달을 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런 앱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으로써 우리 보건의료 관련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과연 진행될 것이냐.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건계열 학과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과의 기초 과목인 해부학 과목입니다. 이와 같이 AI와 AR, VR이 도입된 입체적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카데바 해부 실습과 똑같은 영상으로 실습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일반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외과 분야의 로봇의 의료 수술이 어쩌면은 전문 닥터가 외과적 직접 나이프로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들 합니다. 자, 저희 대학에도 우리 치기공과가 50년 전에 설립이 돼서 저희 대구보건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치과기공 산업에도 어김없이 IT 디지털 산업의 기술 혁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요. 이렇게 봤을 때 덴탈 오피스에 환자가 들어오면은 그 치료가 치과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의 구강 스캐너 파일이 덴탈 랩으로 바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덴탈 랩에서는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미 캐드캠의 디자인을 IT 솔루션으로 치과 기공사가 마우스를 통해서 파일의 구강 스캐너 결과에 따라서
치과 기공물의 디자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즉 CAD 단계에서 CAM 단계에서 기본의 주형을 이룰 수 있는 기공물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다시 이와 같이 나온 기공물을 치과 기공사가 다시 점검을 한 세라믹화 시켜서 덴탈 클리닉으로 오피스로 보내면은 덴티스트 즉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완벽한 시술을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CAD/CAM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이 거의 현실화되어 있고 전 세계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대구의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있는 치과기공 대표적인 중견기업에서는 이 CAD 단계를 빅데이터를 집합을 해서 AI화 시키는 이와 같은 R&D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혁명으로 우리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은 수업 제공의 방식이라든가 전공의 변화 그리고 수업 경험의 변화, 학점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서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개방을 해서 원격 강의 시스템이 개방이 되어 있고요. 조지아 공대에서는 조교를 대신해서 IBM 왓슨 그 로봇이 AI 튜터링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업의 그 방식에서도 경험에서도 이와 같이 맞춤형으로 SNS상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맞춤식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을 추천한다든가 이와 같은 학생 지도를 함으로써 중도 포기 학생의 비율이 16%에서 7%로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변화에서도 조인트 메이저, 융합 전공이 특히 컴퓨터과학 학부 학생들에게 인문학 과목이 접목되는 이와 같은 융합 전공이 개설이 돼서 이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보건계열로 특성화되어 있는 직업교육대학인 대구보건대학교 등의 우리 한국의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은 어떻게 산학협력을 할 것이냐. 삼육보건대학교는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구보건대학교는 어떻게 됐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나 4년의 교육기간을 후에 국시를 보고 의료기관에 취업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임무가 끝났느냐.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패러다임이냐. 라는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사업의 몇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보건대학과 같이 저희 대학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1유형을 금년에 2차 연도를 지금 마무리하고 3차 연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 분야에 이와 같은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을 지난 2년간 진행하고 있고요. 산학협력 부분에 또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산학 연계 교육, 그리고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특히 인바운드 부분에는 덴탈과 푸드와 널싱 분야의 K-에듀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해서 수청과 해외 대학하고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4년 전에 링크 플러스 고도화형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 사업의 4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5차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형은 고도화된 가족회사 산업체와 교수님, 학생들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R&D와 기업 지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도화형 링크 플러스 사업에는 기업 신속 대응 센터라는 URI 센터를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URI 센터에서는 산업 간 협의체, R&D 공동 기술 개발, 공용 장비 활용, 산업체 재직자 교육,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계열 학과의 맞춤식 BMU 모델을 지금 4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작업치료과가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 웰리스 센터에서는 VR, AR이 도입되어 있는 V레인을 개발을 해서 치매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저희 대학 병원에 있는 환자와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토탈 케어 솔루션 센터에서는 물리치료학과, 뷰티 코디네이션과의 피부 미용, 그리고 스포츠 재활과의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와 같은 웰리스 케어 서비스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현재 테스트 베드를 추진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베드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학교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기공과에서 운영하는 ICT 덴탈 센터를 구축을 해서 최고의 CAD 교육, 3D 프린트 교육을 현재 재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있고, 관련 우리 치기공 산업체에서 이와 같은 고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들이 공용 장비를 활용하고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주로 방사선과와 호텔 식품 외식 조리 학부, 그리고 식품영양학과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식재료에 있는 유해 성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 분석을 하고 클린한 식품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URI 센터에서는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캡톤 디자인 교육 정규 과목으로 전체 학과에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이와 같은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지적자산 등록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창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실전 창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청 산학년 콜라보 R&D 사업을 저희 대학은 2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년에는 3개 프로젝트가 수주해서 사업비 3억 원의 사업비로서 이와 같은 작업치료과 치기공과 언어치료과 영역에서 R&D를 진행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기업의 기술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9년에는 이와 같이 역시 3개 프로그램으로 3억 9,800만 원, 20년에는 방사선과 2분 교수님이 5억 2천만 원의 R&D 예산을 수주를 해서 연구 결과를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계열의 의료계열의 학과에서도 충분히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R&D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사업의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6보건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저희들 대학도 주로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외 취업 지원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14년에 전문대학에도 이와 같은 세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36보건대학도 아마 그때 같이 저희들 대학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14년 한 해 진행이 되고 15년부터는 바로 고용노동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세계로 프로젝트를 다시 1년을 더 운영을 하고 16년부터는 청해진 대학 사업이 고용부에서 사업 공모가 공고가 나서 저희 대학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은 1년 사업이 아니고 5년 사업입니다. 금년이 5차년도의 마지막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전국 공모에 산지대학 2개 대학, 전문대학 4개 대학이 이와 같이 저희들 대학은 역시 치과기공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에 정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현재 5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외국어 교육, 연수 지원, 해외 현장 실습, 그리고 해외 취창업, 미국의 H3 비자,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대만 등의 월 비자 지나고 나서 다시 취업 비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6년부터 저희 대학에서 해외 취업을 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35명, 17년, 18년, 19년. 예. 20년은 현재 2월 졸업, 21년 2월 졸업생들이 금년 2월까지 지금 비자가 신청 중에 있고 2020년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취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대학은 청해진 대학 사업에서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에 11명의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바운드 영역입니다. 우리 전문대학에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2,073명이 해외 유학생이 전문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공업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은 103명의 학생들이 학과에 82명, 한국어 과정에 21명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7명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특히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의 의료 관련 교육이 면허증이 자기 나라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 대학도 주로 비보건 계열의 학생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대학에는 주로 우즈벡과 베트남에서 많은 학생들이 현재 저희 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역시 호텔 조리의 한국 음식을 배우러 온 학생 42명, 그리고 치기공과, 보건의료 전산과, 미용하는 뷰티 코디네이션과에 주로 학생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한국 비자인데 저희들 대학은 금년에 연초에 신청을 해서 2월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모두 인정을 받아서 아마 올해는 특히 동남아에서 오는 학생들이 비자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보건의료학과, 의료서비스, 치료기술, 방사선과, 인상경리과, 간호학과, 산업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사의 병원의 취업은 공개 채용 경쟁이잖아요. 국시로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취업이 되는데 이와 같은 맞춤식 교육, 맞춤식 산업협력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대학은 산업통상부의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토탈 사업비 4년에 171억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현재 4차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북대학교와 대구 TP가 참여 기관으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 대구는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이렇게 20년 전에 선정이 돼서 복지부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 센터가
라이프케어 산업지원센터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본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1층에는 주로 아기들, 육아자, 산모들의 제품에 대한 사용성 평가실이 구축이 되겠고요. 2층에는 그와 같은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는 섬유 등 금속 등 플라스틱 등의 유해 성분 등을 검증해주는 친환경 소재 인증실 장비가 구축이 돼서 극미량 성분을 분석을 하는 코러스 인증 시스템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에서 시제품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오픈랩이 현재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금년에 4차 연도는 건축을 마무리하고 금년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 이 사업도 역시 R&D와 기업 지원이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링크 플러스 사업의 산학 공동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중기층의 산학 R&D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의 캡톤 디자인 정규과정 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링크 플러스 사업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특히 수도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에는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현재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복수형은 480억 국비입니다. 단일형 경우에는 300억이 지원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작년에 우선 경남의 단일형, 충북의 단일형, 광주 전남의 복수형 3개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고 대구 경북은 복수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들어가면은 국비 480억에 대구광역시에서 103억, 경상북도에서 103억을 해서 대구 경북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이 이 사업에 보건의료 사업에 참여를 주로 하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전략산업이 의료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기공과와 안경과학과, 방사선학과의 스마트 디지털과 ICT 분야에 이 사업에 컨텐츠를 참여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산업계의 변화에 우리 교육은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느냐,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이 과연 맞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2020년 역시 15년에서 20년에서는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직업군에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다. 그런데 2015년과 다르게 5년 뒤에는 아마 이미 작년을 지나갔습니다만은 크리티컬 띵킹 사고력, 그리고 10위에 있던 창조력,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3위로 올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 능력과 창의 융합 능력이 앞으로의 전문 직업에 가장 필요한 스킬이 아니냐, 이런 통계가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문대학이 한국의 전문대학이 특히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이 어떤 모델로 앞으로 가야 되겠느냐. 아시다시피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석사학위까지 줍니다. 영국은 Further Education College, 석박사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단기대학이 실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19년에 전문직 대학을 설립을 해서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만은 94년에 설립돼서 과학기술대학으로 승격을 해서 기술 석사 박사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직업교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원천 기술이 가장 강한 독일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가장 강한 독일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실업률이 가장 낮은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지력교육이 가장 모델 케이스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마치면은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김나지움으로 가죠. 그 다음 나머지 50%는 예비 직업 교육을 6년간 받는 리얼슐레와 합슐레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 예비 직업 학교 6년을 마치면은 10년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기술 분야의 직업 학교인 페르슐레, 간호사, 영양사, 우리 보건계열 비기술 분야인 베르폭슐라, 요것은 한 2년 내지 3년이죠. 그리고 베르샤프트 폭슐레, 이건 행정 분야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는 듀얼 시스템, 1주는 학교에서, 2주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배우는 이런 교육 과정입니다. 이걸 마치고 한 학생은 여기에 보면은 직업학교의 기능장이라든가 마스터 학교를 졸업하면은 우리의 전문대학을 우리가 추구하는 응용과학대학 파호슐레가 독일에서는 석사까지 줄 수 있는 응용과학대학입니다. 지금 기술석사 제도가 금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계열의 면허정학과가 주축인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은 과연 석사까지 줄 수 있는 독일의 응용과학대학 모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공업계열 대학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인 대구보건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등의 전국에 있는 보건계열 특성화대학의 공동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석사가 줄 수 있는 전문대학과 석사를 줄 수 없는 전문대학은 앞으로 그 이상은 달라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학과가 기술 석사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치위생과가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석사를 줄 수 없으면 독일의 직업학교로 정체가 되고 석사를 줄 수 있는 전문대학은 앞으로 학사, 석사로 연결되는 응용과학대학으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고등교육 혁신 정책을 해서 이미 작년에 원격교육에 대한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금년에 원격교육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학점 중에 원격 수업의 학점 수를 제한했던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학점이 아니라면은 대학에서 자율로 원격 교육을 확대해라. 이런 입법 예고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부에서는 두 번째, 융합 전공제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계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대학에도 A학과, B학과가 융합으로 되는 융합학과를 공유 전공을 인정을 하는 이런 학칙으로 자율화시켜 놨습니다. 전문대학이 어렵겠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외국 대학의 원격 수업도 학점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5분의 1 이내에서. 그래서 취득 학점의 20%까지 원격 수업으로 학점을 취득을 인정하는 혁신 정책이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대학이 진출할 때도 이와 같은 문호를 좀 열어놓는 이런 제도가 교육부에서 발표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작년 추경으로 권역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경북대학교가 주관을 하는 컨소시엄 대학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1차년도 11월부터 2월까지가 1차년도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대구 경북 권역의 일반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을 하는 대학이 되겠고요. 거점이 되겠고요. 저희 대학은 21개 대구 경북 전문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권역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구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의해서 저희 대학에 이와 같이 공동 활용 LMS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저희 대학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1개 전문대학에서 이미 수요 조사를 끝내고
금년에 두 과목의 컨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21학년도 2학기부터 이 개발된 두 과목의 사이버 컨텐츠를 원격 교육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13개 대학들이 공동으로 LMS를 참여를 해서 각자의 그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구축을 하면은 앞으로 결국은 지역 산업 연계 융복합 교육의 활성화라든가 교육 콘텐츠 공유, 그다음에 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이와 같은 시스템은 우리 직업 교육에도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작년에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체계를 구축을 했고 원격 교육 지원 사업에 의해서 영송관 3층에 원격 교육 지원센터 본부를 이와 같이 두고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대구 경북의 모든 전문대학들이 여기 와서 자기 강의의 녹화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융합전공입니다. 작년의 교육부 정책에 경북대학교가 4차 산업에 대비한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4개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전공은 2학년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20명 의료기계의 ICT 솔루션을 융합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치기공학과의 전공심화과정은 캐드캠이 보강된 스마트 디지털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이와 같이 전공심화과정의 교육 전공 학과의 혁신을 한번 진행할까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학과에서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전공심화과정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은 전공심화과정에 이 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융합으로 원격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 학생들이 대학원에 경북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면은 융합교육, 고도화된 또 R&D 교육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3년의 교육 과정 동안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의 영역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를 통해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융합 전공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글로벌 분야의 ODA 사업이 금년에 저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에 있는 폴리테크닉 헬스 자카르타 기술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와 같이 치기공학과를 지원을 해서 선진화된 저들의 치기공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장비도 지원을 한다면은 인도네시아의 교육 역량이 강화를 되고 치과 기공 산업도 발전이 되고 한다면은 글로벌 인적 자원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복지부하고 교육부 사업으로 저들이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투 기술대학과 치기공과의 학사학위 공동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공동 학위도 수용을 하고 그쪽 학생들이 저들 대학의 치기공과에 입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치기공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과 학령 인구 감소, 급격하는 산업계의 혁신에 맞추어서 우리 보건의료 계열이 앞으로 10년, 20년 산업계의 혁신에 맞춰가지고 산학협력의 혁신과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 이와 같은 저희 고민을 여러분들 삼육보건대학교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줌으로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 현장의 열정이 느껴지는 아주 뜻깊은 강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이신 우리 박주희 단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혁신지원사업 추진사업 현황 및 우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 사업단장 박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전국에 또 세계에 이렇게 유튜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됐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특별히 문제 없이 방송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이 교육부에서 혁신지원 사업비를 우리 대학에 약 36억 지원해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발표하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교육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과 교육부 또 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오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대학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돼서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계철 총장님의 말씀과 또 대구보건대학교의 장상문 부총장님의 오랜 경험을 통한 전문대학의 방향성 제시와 또 지방에 있지만 지역과 또 세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부족한 제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박도환 총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최종 성과 공유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도환 총장님과 또 여러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처장님들 또 학과장님들 또 우리 그 각 센터장님들 그리고 또 실무진에서 고생하신 우리 교직원 선생님 특별히 그 연구원 선생님들 또 조교 선생님들까지 한 분 한 분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최종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발표를 해주신 간호학과 이명숙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저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나 현장 실습 체계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앞서가시는 또 방법을 통해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또 여러 학생들이 발표한 가운데 또 제가 가르친 졸업생이 와서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면서 우리 대학의 감사함을 느낄 때 정말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우리 대학 성과 공유회를 지켜보시는 전국의 전문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마련한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각 대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2021년 2월 13일에 2021년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기본계획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비전과 목표는 그대로 동일하지만 자율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방향을 또 새롭게 설립하고 인류형, 2유형, 3유형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코로나 4유형 이라고 불리는 사업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총 97개교가 지원을 받았고요. 특별히 우리 대학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류형은 총 87개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24개 교회에 우리 삼육보건대학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97개 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대학의 개수가 135개입여 한 개 교가 이제 폐교가 됐기 때문에 135개 교 중에 97개, 한 40여 개 넘게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 대학들은 지금 상당히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2021년도 사업비는 총 3,909.8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인류형이 260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3,460.9억 정도가 2021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또 사업비가 2021년도 사업비가 선정돼서 내려오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줄지 않고 약간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기본 계획안을 2월에 확정했고 이제 3차년도 사업계획서 접수를 저희가 3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보고서 제출을 2021년 8월, 그리고 성과 평가를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고 컨설팅을 11월에 실시해서 성과 포럼 개최를 2021년 11월 중에 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고의 직무 능력을 갖춘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는 에이스 진심 3육인 양성을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대 혁신에 대해서 이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이 교육 혁신, 직업 교육 혁신, 산학 협력 혁신, 국제교육 혁신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총 60개의 세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오늘까지에 완료된 사업은 53개고요. 7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연구 보고서나 결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에이스 인재 양성 사업은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돼서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업, 3차년도 사업에서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학생 만족도도 좋은 이 글로벌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올해 좀 해결이 돼서 올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해외에 전공 연수나 전공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영어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는 두 학생의 스피치를 보셨는데요. 그분이 글로벌 실무 외국어 프로그램 슈 프로펠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 잘 진행을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적 FYE 모델 개발 및 원격 운영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도 실제로 아까 우리 학생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신입생 대상으로 했던 비전세움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25일 날 언택트 비전세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익이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 리더십도 잘 진행은 됐지만 또 몇 개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서 2학기 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생 성공 혁신 프로그램도 대부분 다 진행이 완료가 됐고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만 마무리 작업에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혁신 지원 사업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번 2000년도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 또 코로나 대응해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스터디 라운지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휴게실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 학과에서 요청한 실습실 개선 관련한 부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핵심 역량 진단 도구 고도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결과 보고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진로 컨설팅 운영 프로그램 잘 진행 완료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차 산업 라피드 스코어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피드 스코어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혁신에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실제로 수업에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통합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에이스 혁신 교원 인증대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수님들이 원격 수업과 강의를 많이 도입하셔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또 3단계로 이렇게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또 수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학생의 평가가 낮은 교수님들은 수업 컨설팅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 혁신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서비스 러닝을 우리 대학에서 도입하고 운영한 사례를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이스 퍼포먼스 산학협력 활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서 오늘 제 발표가 끝나면 진심가족회사로 선정된 산업체 대표님들이 직접 또 시상을 하고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매년 우리 대학과 또 학과와 연계한 산업체들과 협력을 한 것을 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산업체에게 이렇게 진심가족회사라는 우리 대학만의 또 언어를 이렇게 드리는 순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실습 지원 센터에서 여러 가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기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슈 스토리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것도 있지만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또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2000년도 프로그램을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집행을 모두 완료해서 이번 연도 간접비에 코로나19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수업이나 회의에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매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2000년도 사업비로 26억 3,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가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더 받았는데요. 2월금을 포함하면은 27억 94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시면 추가 지원금을 4천만 원을 포함해서 97.2%를 집행했습니다. 4천만 원을 빼면 98%가 넘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급하게 왔는데 원래 지침에는 2월을 10%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여러 대학에서 비용을 다 못 써서 15%까지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우리 대학은 거의 2%만 남기고 다 썼습니다. 원래 100% 다 썼을 수 있었는데 중자님께 말씀드려서 추가 지원금과 좀 남은 비용은 2월에서 목적에 맞게 쓰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집계를 해보면 전국에서 사업비 지출에 관련돼서는 모범적으로 우리 대학이 잘 집행한 것으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의 실적 및 성과는 중간 성과 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어쨌든 그 학생이나 교직원 산업체의 만족도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또 CQI를 통해서 학과나 부서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내용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과 또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올해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작년에 3월에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해서 이 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학은 선제적으로 교수님들 연구실에 모두 강의 시스템을 탑재하는 조치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의 벤치마킹을 와서 교수 연구실에 설치된 그 장비들과 또 특별히 꾸며놓은 그 촬영 장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대학도 4월, 5월 달에 이렇게 긴급히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교수 연구실이나 또 특별히 마련된 촬영실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 영상 190건, 온라인 강좌 114개 개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만족도 4.1점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 만족도 4.8점이 달성되었고요. 전체 교원 대비 참여율 66.7%가 수업 컨설팅 관련해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의 요구사항이 주로 휴게 공간 확보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층층마다 학생들이 휴식을 하고 또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잠시나마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활용해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층층마다 남은 공간에 오픈 스터디룸을 14건을 구축했습니다. 또 도서관을 활용해서 학기 중에 잘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새롭게 카페식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강의실 15개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인성교육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보거러슈 이슈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68명이 참여했고 교수와 학생이 같이 걷는 사제동행 걷기 대회에 366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재학생들의 상담, 진로 관련해서 신입생이 3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산학협력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결한 산학협력 125건을 체결했고요. 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구보건대 사례를 들었듯이 우리 보건대학에 가장 취합한 것이 저희가 산학협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려운 협약 체결이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이 어려운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와 또 관련 정부기관에서 지금 대학과 하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서울시나 또 지자체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대학과 협약을 해서 산학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보건계열에서 어려운 것이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또 현장 실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면 현장 실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실습 교육 컨텐츠 2건, 또 치유생과 VR 컨텐츠 개발 1건, 간호학과 1건, 또 여러 가지 현장 실습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치유생과 구강해봐 지금 VR 컨텐츠 개발이 완료돼서 최종 성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김성 교수님이 참여하셔서 8개 대학 오해승 교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메이커 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집중 열람실 리모델링을 잘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전인교육원에서 김성민 교수님과 여러 타대학 교수님들과 또 우리 대학 여러 TFT 위원님들과 고민한 결과로 서비스 러닝 교과목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의 전공 교과목과 연계해서 수업에서 학점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지금 첫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연계를 하고 대학의 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아마도 우리 대학이 그동안 85년 동안의 노력에 잘 저희가 매칭을 하면 이 분야만큼은 전국의 최고,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인교육원과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께서 한마음으로 합심하면 새로운 방식의 삼육보건대학만의 서비스 러닝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3차년도에서도 더 활성화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 교과목들 개설을 지금 많은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시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협의체에서 그 HTHT 하이터치 하이 테크놀로지 컨소시엄 13개 대학의 전문대학 총장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 대학도 참여해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있지만 우리 대학은 일단 영어 교육을 AI에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목표 대비 실행하는 것은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매력적이었던 것은 전체 학생들이 개별 맞춤형으로 수업을 AI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겠지만 기대가 되는 새로운 교육 시도이기 때문에 AI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들이 2000년도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1차년도에도 그래서 우리 대학이 최우수 대학 선정이 되었는데요. 2차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있을 전체 교수회에서 대학 발전계획 고도화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3차년도 계획 혁신지원 사업과 또 2021년 3주기 진단평가에
반드시 또 수행돼야 될 게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했느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코로나19와 새로운 아까 여러 연자들께서 발표하시는 AI 교육이나 신기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대학이 에이스 36, 2025 36 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25년까지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서 에이스 36 플러스라는 새로운 발전 계획 고도화 전략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실제로 지금까지 2025년 동안 2025년까지 에이스 36이라는 슬로건으로 36개의 추진 과제를 저희가 담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변화와 맞춰서 새롭게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를 드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저희의 핵심 방향을 새롭게 설립하고 특별히 4대 혁신, 교육 혁신, 행정 혁신, 재정 혁신, 신앙 혁신의 4대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슈포유, 그래서 여기서 유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이 다 새롭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스토리 36을 만들어서 3차년도 혁신지원 사업도 이 새로운 뉴 스토리를 기반으로 3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을 계획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36보건대학교가 2036년이 이제 100주년인데요. 100주년까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코로나19와 대응해서 미래 전문대학 최우수 대학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학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36보건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종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주일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이죠. 진심가족회사 세미나 및 우리 인증서 또 시상식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잠시 한 10분 정도만 우리 휴게 시간을 가지고요. 3시 정각에 다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